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최고위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자,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깜짝 제안한 지 19일 만입니다. 그러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을 조국 대표에게 제안했고 오늘 조국 대표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정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제안한 이 연대와 통합추진준비위원회. 자, 지방선거를 같이 연대해서 승리로 이끌자는 말인 건지 아니면 그거는 뭐 표면적으로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 이후도 계속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국 대표 역시 지방선거 연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광범하게 구호로서 연대를 외친 건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대가 선거 연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은 이유가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선거를 같이 연대해서 치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조국 대표에 대한 공천 어디로 줘야 할지 조국 대표가 원하는 곳에 줄지 이제 이 논의가 가장 뜨거운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연대에 있어서 그래요.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게 될 걸로 저는 봅니다. 호남에는 이미 조국혁신당 많은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에도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내 경선이나 뭐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호남에서는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여기서 더 좋은 호남을 위한 경쟁을 하고 거기서 몸값을 증명한다면 6월 이후에 있을 통합 논의에 있어서 합당 논의에 있어서 몸값을 더 키우고 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겠죠.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 앵커께서도 질문하신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공천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재보궐 대진표가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다 민주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만약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할 경우 만약에 다르게 나갈 경우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그 의석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 관련해서 어떤 뭐 경선 과정을 거칠지 아니면 정말 한쪽에 뭐 줄지 근데 국민들께서 느낄 때 지분 나누기식 네. 그러니까 한 석은 너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께서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네. 아마 하더라도 경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당은 물러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잦아드는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선거 연대를 한다 치면 조국 대표에게 어떤 공천을 줄 것이냐 뭐 마땅한 데를 서로 의견이 맞아서 주고 싶어도 반대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연대라는 게 지방선거의 어떤 성패를 보자면 민주당에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에.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많이 앞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국 당과의 그 연대랄까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굳이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네. 다만 이 조국 당이 뭐랄까 이번 합당 논의 과정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뭔가 불만을 표출할 수 있고 그 공간이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걸 잡아두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연대를 해보자, 뭐 네. 통합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잡아두기 위한 용어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반대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연대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후에 대권까지 생각한다면 빨리 배지를 달고 국회로 입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대 논의 과정에서 어느 지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부산을 달라
내지는 수도권에 뭐 어떤 지금 보궐선거 나와 있는 지역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합당 논란이 이 정리가 됐지만 곧장 이어서 이제는 지분 논란이 이어져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는 일단 중단됐습니다만 민주당은요 연대와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하겠다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게 과연 중도 확장 그리고 청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관건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대표의 어디 공천권을 줄지 하지만 이미 민주당 후보들이 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던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도부에도. 자, 특히 이현주 의원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벌써 공격을 하고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최고위원회 아침에 하는 걸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의 어떤 불찰 이런 것에 대해서 통 크게 사과를 하셨고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최고위원들 역시도 자기네들도 말이 너무 과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당의 어떤 지지자들도 좀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양당의 통합을 위해서 서로 네. 이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라고 이제 일단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보이는데 네.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연대를 할지 아니면 또 이 후보자를 조정하는 과정 혹은 그것을 이 규율하는 어떤 룰을 또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파열음이 나올 겁니다. 근데 네. 그 파열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후에 있을 통합에는 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조국 이 대표의 경우는 이번 지선 때 생겨나는 보궐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추후에도 그런 것들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 거를 너무 앞세우게 되면 아마 그것의 이해관계가 너무 이 첨예하게 또 드러나서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한다라는 비난이 또 엄청나게 쇄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연대의 판을 크게 깔고 본인 거를 조금 더 누그러뜨리면서 네. 이 방향성을 좀 그런 방식으로 잡으면 뭐 연대의 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 생각해봅니다. 들어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것도 없는데 계속 뭐 어떻게 할 거다 자꾸 지적만 받고 자존심에만 지금 상처가 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 통합이 뭐 어떤 통합을 말하는 건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좀 속된 말로 하면 희망 고문 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사실 지방선거 끝나면 2달 후에 전당대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통합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통합전당대회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통합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조국 혁신당은 우리 당과 정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과 관련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정부는 중도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은 진보, 계속해서 센 진보, 강한 진보를 여전히 스탠스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된 노선이 정리될 수 있는가? 조국 혁신당도 사실 합당 논의가 나왔을 때 조국 혁신당의 DNA를 강화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8월 이전에 이거를 과연 민주당이 지금 정점적으로 하고 있는 중도 확장에 동의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거 얘기 나올 때 그래서 개헌 동의하는가, 토지공 개념, 뭐 정치개혁 이런 것들 계속해서 답변하라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8월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자, 8월에 만약에 하게 되면 통합전당대회를 하면 조국 혁신당에서도 후보가 나와야 될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전에 하거나 이후에 하게 되면 전당대회 전후로 뭔가가 있었다면은 뭔가 흡수합당의 경우에는 2021년 모델 열린민주당에게 최고위원 한석을 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분 배분을 해줄 수 있는데 네. 통합전당대회면 누군가 나와서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2년 뒤 총선 때 사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계파의 뭔가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국 대표급이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보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그렇다고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급을 낮춰서 최고위원 선거로 나올 것인가? 이건 근데 조국혁신당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할 때 전당대회 통합으로 열어서 승부를 보자라고 한다면 8월 전당대회 그 이전에 합의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아니다 그 이유가 날 것이다 판단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자는 얘기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합당 논의 중단으로 민주당 내홍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2차 특검 추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적인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죠. 일단 정청래 대표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민 끝에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좀 흔들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매듭의 시간 아니겠어요. 좀 길을 뺑 돌아간 거지 결코 정청래 리더십에 또 우리 민주당이 분열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이 논란이나 분란은 수습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비당권파 등이 지적을 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그 스타일, 그러니까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이 부분이요. 정청래 대표에게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입니다. 자, 그러자 반사 효과를 본 사람이 있죠.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노리는 거다. 밝힌 적은 없지만 다들 당권을 노리고 연임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주목도가 확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청래 대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계보다 친청계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2달 만에 본인이 이것을 결국에는 가결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을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전까지 저는 이번에 최고위에서 그 가결을 시키고 중앙위에서 가결이 됐던 것처럼 본인의 네. 정치력을 모두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당내에서 친명계, 친청계, 당원들이 완전히 반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너무나 선이 확실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확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친명계 당원들에게 갇혀버리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의 정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더 유리한 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민석 총리가 언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은 정청래 대표가 좀 불리해지고 갑자기 반사이익을 김민석 총리가 얻은 게 아니냐 하지만 지금 당장 맡은 바 임무가 다르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봐도 지금 그런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섣불러 보입니다. 네. 분명한 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뭐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과정 자체의 관리에 일단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타격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어떤 플러스적인 부분이 국무총리에게 갔다. 또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두 분께서 어쨌든 한 분은 국정의 한 추구를 맡으시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여당의 당대표로서 국회에서 또 입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기회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나 서울, 부산 아마 집중 조명이 될 텐데 경선의 과정 관리라든가 아마 이거를 또 승리까지 이끌어내면 또 다른 판단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는 추후에 그 시점에서 판단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중률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